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드디어 은퇴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런데 막상 첫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눈앞에 텅 펼쳐지는데 그게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막막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55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관계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래 사는 게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그 진짜 답이 이 영상 안에 다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55세 이 나이에 은퇴를 하면 85세까지 살았을 때 딱 30년이 남습니다. 30년이요, 숫자로만 들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5살이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이요. 그 시간이 50살 이후에 또 한 번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미 84세를 훌쩍 넘어섰어요. 여성분들은 87세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55세에 은퇴하면 30년은 그냥 기본이에요. 어떤 분들은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70이 되면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이 노후의 중간 지점이 됐어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30년을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막연하게 그냥 쉬어야지, 여행이나 다녀야지, 손주들이나 봐야지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흘러가듯 사는 30년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 30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 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먼저 은퇴 첫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기다리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빨리 퇴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저 상사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해보면요, 처지일주일은 그야말로 꿈 같아요.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진짜 해방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면 슬슬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찮아도 가야 할 곳이 있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슬금슬금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심리 상담 데이터를 보면요,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남성이 전체 은퇴자의 40%가 넘는다고 해요. 40%요. 거의 절반이에요. 특히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 충격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함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그런데 그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대체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명은 아니고 제가 실제로 들은 분의 이야기를 가명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3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56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63세부터 받을 예정이었고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집도 있고 겉에서 보면 완벽한 은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석 달 만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매일 아침 6시에 혼자 일어나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갈 데가 없는데도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부인분이 왜 정장 입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그냥이라고만 하셨대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전부 회사에 있었다는 거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5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돈이 필요해요.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아도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30년이면 9억 원이에요. 9억이요. 지금 갖고 계신 은퇴 자산이 9억이 되시나요? 국민연금의 퇴직금, 저축까지 다 합쳐서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이 약 2억 원 안팎이에요. 2억이에요. 9억이 필요한데 2억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디서 메울 건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론 국민연금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5만 원이에요. 많이 내신 분들은 15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이 65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으세요? 서울에서. 아니, 지방 소도시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이것만 해도 매달 50만 원은 그냥 나가요. 거기다 밥값, 의약품비, 경조사비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건 솔직히 아주 철저하게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은퇴 후 30년이다. 똑같은 30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걸 세 구간으로 나눠요. 55세부터 65세까지 처음 10년.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활동기라고 불러요. 몸도 그나마 건강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요.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제일 빠르게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그 다음 65세부터 75세까지 두 번째 10년. 이 시기는 점점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기부터는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를 보면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2배가 뛰어요. 이게 단순히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비, 약값, 검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5세부터 85세까지 마지막 10년 이 시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시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민간 요양 비용이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의료비까지 더하면요. 이 시기에 돈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져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계획할 때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마다 필요한 돈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요. 첫 10년은 생활비와 활동비, 두 번째 10년은 의료비가 늘어나고 마지막 10년은 돌봄 비용이 추가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닥뜨리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자, 돈 이야기가 좀 무거우셨죠? 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잖아요. 50대 이후 건강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요. 지금 별로 안 아프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변화가 시작돼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면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낙상 사고예요. 그리고 이 낙상이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예요. 50대부터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이게 방치되면 60대, 70대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 이제 60 초반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한두 분쯤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은퇴 이후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50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챙겨야 해요. 특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이 나이부터는 훨씬 더 중요해요. 주 3회,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달라요. 헬스장 안 가셔도 돼요. 집에서 스쿼트 10개, 팔 굽혀 펴기 5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넘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암을 초기에 발견하느냐, 말기에 발견하느냐의 차이가 치료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이고 생존율은 몇 배가 차이 나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은퇴 이후 30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 못 했다고 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요. 본인이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30%가 넘어요. 3명 중 1명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요?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나쁘다니. 이게 믿어지세요? 직장을 다닐 때는 몰랐어요. 회사 동료들이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 있고 점심 같이 먹을 사람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관계들이 사실 인연이 아니라 소속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회사를 나오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든요. 처음엔 연락 주고받다가 석 달 지나면 명절에 안부 문자 정도, 1년 지나면 그마저도 없어져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한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여성분들은 그나마 동네 이웃들이랑 왕래도 있고 종교 활동도 하고 지인들과 모임도 유지하시는 편인데 남성 어르신들은 회사 인맥이 거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끊기면 진짜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 계셨어요. 서울에서 25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70대 남성분인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분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마트 계산원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그날 유일한 대화인 날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를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철렁하셨나요? 그래서 관계는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해요. 직장 외에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해요.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공동체, 동호회, 지역 봉사활동, 문화센터 수업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생명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부 관계예요. 은퇴 이후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법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혼인 기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가 넘어요. 황혼 이혼이 이미 엄청나게 일반적인 현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24시간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은 왜 이렇게 해요? 청소는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놔뒀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 혼자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독이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먼저 은퇴하거나 아내가 사회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면서 아내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은퇴 전에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부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대화를 나눠야 해요. 뭘 같이 하고 싶은지, 각자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집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지.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화 한 번이 30년의 부부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직업 또는 두 번째 인생 이야기예요. 55세에 은퇴했다고 해서 다 쉬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쉬는 게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뇌를 계속 쓰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은퇴 이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아요. 가장 먼저 자신이 30년 넘게 해온 직업의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상담이나 강의 또는 자유, 계약 형태로 일하는 거죠. 회계사 출신이면 세금 신고, 도움을 소규모로 해드릴 수 있고, 교사 출신이면 과외나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도 될 수 있어요. 기업 임원 출신이면 작은 기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멘토링도 가능하고요. 주 2, 3회, 하루 서너 시간만 해도 충분해요. 돈도 조금 벌리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되고, 뇌도 활성화되고, 이거 진짜 좋아요.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요.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글쓰기, 텃밭 가꾸기. 이게 취미처럼 시작해서 나중에 소규모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채널 운영해서 구독자 수십만 명 모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잘하셨겠어요? 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그냥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돈이 되진 않지만 이게 주는 보람이 엄청나요.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아동 학습 도우미, 환경 보호 활동,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세상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줘요. 이 느낌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래 사는 게 정말 축복인가요? 아니면 재앙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축복이에요. 아무도 부정 못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손주 재롱도 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몸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고통이에요.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 관리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재앙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이 상황에서 오래 산다는 게 기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본 생활이 유지되는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재정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고, 어떤 분은 건강한데 돈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둘 다 있는데 외롭고 누구 한 명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채워가는 게 진짜 전략이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요. 첫 번째, 국민연금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더 내면 나중에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요. 이게 30년 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매달 10만 원 차이도 3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지출 구조를 파악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생활비가 나간다고 가정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건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금, 부동산 수입, 저축 이자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필요한 생활비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차이를 알아야 뭘 더 해야 할지가 보여요. 세 번째,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너무 뻔한 말 같죠? 근데 정말이에요. 5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70대가 됐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보신 분들은 알아요. 헬스장 안 가도 돼요.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에 스쿼트 10개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로요. 오늘 저녁 산책 나가시면서 스쿼트 10개만 해보세요. 네 번째, 부부라면 오늘 저녁에 은퇴 이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오히려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우리 어디서 살까? 뭘 같이 해볼까? 당신은 뭐가 걱정돼? 이런 질문들부터요. 다섯 번째, 혼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커뮤니티 하나를 찾아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종교 모임도 좋고, 지역 동호회도 좋아요. 검색하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처음 가는 게 어렵지. 한 번 가면 또 가게 돼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워졌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복지 예산은 부족하고 요양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시니어 일자리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동이고 이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 여러분이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살 초반이었어요. 60에 살아있으면 장수했다고 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80 중반이 평균이에요. 이 변화가 30년 만에 일어났어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의 기준 자체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한테 기대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자식한테 기댈 수 있을까요?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분들이 더 잘 준비하게 돼요. 자식이 있잖아.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건강, 관계 다 중요하지만 결국 30년의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마음이에요. 은퇴 이후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 우울증과 달리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신체 건강까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할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쓸모 있다는 느낌이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봉사든 일이든 취미든 가족 돌봄이든 뭐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은퇴 이후에 가장 힘든 분들 중 하나가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고 과거에 머무는 분들이에요. 전에 사장이었어. 전에 교장이었어. 전에 의사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노후를 건강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에요. 50대까지는 큰 것들로 행복했잖아요. 승진, 집 마련, 자녀, 결혼. 근데 노후에는 그런 큰 이벤트들이 더 이상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이 맛있다. 산책 중에 예쁜 꽃이 피었다.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요.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야 해요. 자식이 잘 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자식이 자주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 자식이 명절에 꼭 와야 한다는 생각, 이런 기대들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상처가 돼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도 더 편해지고 나도 더 자유로워져요. 기대를 낮추면 감사함이 커지거든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디지털 문해력이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을 잘 쓸 줄 아는 거, 유튜브를 볼 줄 아는 거,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돼요. 요즘 병원도 앱으로 예약하고, 약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각종 서비스도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못하면 갈수록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가족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걸 잘하면 혼자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거 검색해서 배우셔도 좋아요. 주민센터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평생 학습이에요. 뭔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이 뇌도 건강하고 삶의 활력도 유지돼요.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요리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게 취미이면서 동시에 뇌 건강 투자예요. 뇌는 쓸수록 강해져요. 이제 주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은퇴 이후 어디서 살 건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집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큰 집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관리도 쉽지 않아요. 반면에 집값은 많이 올라 있으니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면 차익이 생기기도 하죠. 이 차익이 노후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찾아보실 만해요. 지방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기 좋고 물가 싸고 텃밭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병원 접근성이 나빠지는 거, 자녀들과 멀어지는 거, 사회적 관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해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원칙은요. 나이가 들수록 편의시설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병원, 대중교통, 마트가 가까운 곳이 결국 노후에는 유리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30년의 노후를 잘 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삶의 끝처럼 생각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리막이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싶어요. 55세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2막의 시작이에요.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1막이 55해 동안 펼쳐진 거고 이제 2막의 막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2막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 건지는 오로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화려한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잔잔하고 따뜻한 수채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훌륭한 작품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75세 첫 소설을 출판한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70에 그림 배워서 80에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이야기는요. 65에 귀농해서 지금은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유튜브에서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분 이야기는요. 이분들 다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30년이 있잖아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마지막 챕터를 결정해요. 한 가지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어디서 살고, 누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사람과 안 그려지는 사람, 10년 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그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55세 은퇴 이후 30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에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어요. 돈,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 중 오늘 딱 한 가지라도 점검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시작이 30년을 바꿔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